네, 법보다 주먹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이 그 재판 얘기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그 선거법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12차 공판. 그런데 무단으로 이제 출석을 안 한 거예요. 무단으로? 예. 미리 사전에 이제 불출석 사유나 예. 허가도 안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이 한 2, 3분 만에 끝나버리고 자기는 이제 국정감사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국정감사장에도 안 나타났어요. 완전히 우롱한 거죠. 이게 재판 지연이 심각한 게 선거법은 이제 6개월 내에 끝내야 되잖아, 1심. 그런데 기소한 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단식 쇼한다고 2번 연기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무단 불출석하니 지금 이제 벌써 3번이면 6주가 공전돼 버린 거예요. 그러네. 이런 이제 말이 안 되게 저는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요, 이래 불출석으로 하겠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 이제 강규태 판사 있잖아요. 이분이 그 전라도 해남 출신인데 그래요. 상당히 그 김명수 퀴즈입니다. 저는 재판부하고 이재명이가 상당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아, 그래요? 그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을 하면 보통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무슨 불이익이나 무슨 이런 걸 받습니까? 지금 이게 법이요. 이재명이도 이게 뭐 변호사 아닙니까? 사입이지만 변호사는 변호사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법이 좀 애매해요. 우리나라 법조문을 소개하면 원래는 이제 형소법 276조에 보면 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의 출석 권리가 있어요. 276조.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안 오면 원칙은 재판을 못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있잖아. 이런 데 경미한 거는 피고인 없어도 해요. 근데 이재명이 선거법은 경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못 해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 법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법에 보면요. 검사가 2번 이상 안 오면 검사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근데 피고인이 2번 이상 3번, 10번 안 넣어도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못 해요. 이게 이재명이가 시간 끄는데 악용하는 거예요.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통 사람은 이제 그 여러 번 무단을 안 놓으면요, 바로 이제 70조로 가가지고 구속을 시킵니다. 그거는 판사가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영장실질심할 때 구속할 때 보면 범죄가 소명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으면 구속한다. 그렇죠. 그 유명한 조문 있잖아요. 이게 원래 영장실질심사에도 적용되고 그다음에 재판할 때도 판사가 원래 이거 구속하는 조항입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2번 이상 무단 안 놓으면 당신 도주 우려가 있네. 그리고 범죄는 소명돼 있잖아. 공소가 됐으니. 그러면 이게 바로 구속을 해버려요. 보통 사람들이 안 놓으면. 그러면 이제 또 조문이 있어요. 구속한 놈이 안 놓잖아요. 교도관이 막 끌고 가는데 버티고 안 논다. 그러면 이게 그때는 피고인 없어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처럼 불출석, 불구속, 피고인이 10번, 100번 안 넣어도 구속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겁이나 구속해버려요. 2분 이상 안 놓으면. 근데 이거는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죠. 판사가 그걸 구속하려고 그래도 떡이 법을 국회에 가서 동의받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법을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뭐 그래 2번, 3번 내 없으면 재판 못하고 내를 이렇게 구속해야 되는데 국회 동의받아야 되는데 판사 네가 감히 내를 구속할 수 있어? 이러니까 이게 제 마음대로 근데 불출석해도 겁이 안 나는 거죠. 그래.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게 바로 이 구속을 못하는 특권. 이게 국회 특권이에요. 이게 저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무시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기 문경 오미자 좀 이거 뭐 많이 드셨네. 같이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야, 이게 법이 피고인이 불구속 피고인도 2번 이상 안 놓으면 뭐 없이 재판한다 이런 조문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출석이 권한이기 때문에 검사는 있는데 피고인이 없어요. 이재명이 이 얍삽한 자가 그런 법조문은 또 다 꿰고 있겠네.
변호사도 있으니까 지금 이게 총선 전에 선거법 1심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3번째 하고요. 근데 왜 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강규태 판사가 나쁘냐? 네네. 자, 안 놓으면 그러면 이게 판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판 진행을 뭐 몇 번 할 건지 이런 걸 판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3번이나 연기하고 막 무단 안 놓으면 그러면 이게 이번 주에는 재판 3번 합니다. 네. 3번 놓으시오. 이렇게 음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단 안 놓는데도 또 2주 뒤에 잡아. 다음에 또 안 놓어도 또 2주 뒤에 잡아. 그러면 이게 바로 선거입니다. 이게 판사가 왜 재판을 2주에 한 번 잡느냐 말이에요. 전국의 선거법은 대부분 일주에 2번 잡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일주에 4번 했잖아요. 예. 주 4회. 그래서는 2주에 계속 한 번 잡고 태연하게 물론 이제 비난 여론이 무서우니까 아이고 이게 유감이다 뭐 불출석으로 한 번 간주하겠다. 간주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 한 번 불출석 간주해도 다음에 안 놓고 다음에 안 놓고 안 놓어도 이재명이 안 놓으면 재판 못해요. 방법은 구속해야 돼요. 구속해서 끌려놓았을 때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구속할 방법이 있냐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심각한 결함이에요. 이 강규태가 판사입니까? 예, 강규태 34부. 아무래도 이 강규태라는 자와 이재명이가 짜고 치는 것 같다 그래서 예. 그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넘어갈까요? 예.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백현동을 분리기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은요. 네. 보통은 이제 가장 그 유창훈이가 소명됐다고 한 위정교사 있잖아요. 네. 위정교사부터 이게 쪼개가지고 분리해서 기소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한 3, 4개월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 백현동부터 기소해서 올해 그는 이제 병합시켜 줄게, 붙여줄게 대장동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검찰의 최고 목표는 2가지입니다. 뭐냐면 이제 최대한 총선 전에 결과가 하나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뭐라도 1심에 유죄가 나오게. 선거법이든 위정교사든 총선 전에. 그러니까 이제 위정교사를 독자적으로 떼서 이게 기소가 되어야만 총선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목표고.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어떻게든 쌍방울은 재구속 영장을 청구해봐야 되겠다. 쌍방울은. 쌍방울은. 이거는 수사가 지금 이화영이도 어제 영장 6개월 연장됐잖아요. 다시 연장됐죠. 그러니까 예. 이제 검찰의 목표는 2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요 위정교사부터 딱 기소를 떼가지고 서울이나 수원이나 원래는 수원에 기소해야 돼요. 위정을 수원법원에서 위정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 때 수원법원에 재판했잖아요. 근데 지금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하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위정교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위정교사부터 딱 분리기소하면 아마 이재명 변호사는 어떻게 하느냐. 야 이게 위정교사 이거 우리 대장동 위례팀에 병합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든 갖다 붙일 겁니다. 병합하는 것도 피고인이 요청할 수 있거든요. 네네. 검사도 할 수 있고 최종 결정 판사가 해요. 근데 위정교사를 했는데 대장동이 갖다 붙여버리면 세월이 재판이 3, 4년 지나도 결과 안 나와요.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대장동 위례는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선수를 치가지고 대장동 위례하고 비슷한 백현동은 우리가 스스로 병합해가 붙여주지 않냐. 백현동은. 근데 위정교사를 좀 있다가 백현동 재판이 많이 진행되고 좀 있다가 이게 위정교사를 기소하면 이재명 측에서 이게 병합해달라는 명분도 없고 그때는 이게 병합하려 해도 판사가 병합을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위정교사는 성격이 전혀 틀리지 않냐. 백현동 대장동 위례는 토착비리고 시장대 건데 이 위정교사는 경기도지사 할 때 위정을 부탁한 거니까 그렇지. 전혀 성격이 틀린 범죄다. 그리고 이미 대장동 위례 재판이 오래 진행됐는데 왜 위정교사를 왜 갖다 붙이냐. 이래가지고 저는 병합을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백현동 하나 병합시켜주고 그다음에 위정교사만 때로 분리기소하면 3, 4개월이면 승부가 나온다. 이런 이제 검찰의 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만큼 지금 위정교사는 사건도 간단하고 예. 또 증인도 있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이재명으로부터 그 교사를 받아서 경기도지사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진술한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김진성 씨인데요.
제가 이제 검찰에 어제 확인해 보니까 언론에서 잘 쓰질 않았는데 김진성 씨도 아직 기소는 안 됐어요. 옛날에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근데 그때 중앙지법의 윤재남 판사가 영장은 기각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아직 검사가 들고 있더라고요. 기소를 안 했어요. 아마 근데 이재명이 위정 교사할 때 김진성 씨도 위정으로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이때 김진성 씨가요 자백을 다 했어요. 내가 이제 그 이재명한테 기억이 안 난다고 수차례 말했는데 이재명이가 변론 조서까지 보내면서 이런 방향으로 변론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네네. 이 이재명의 육성 녹음 있잖아요. 네네. 이 자동 녹음된 녹취록하고 그다음에 김진성 씨가 나 위정을 다 인정합니다. 자백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때 검사 사칭할 때 옆에 있었던 최철호 PD 있잖아요. 최철호 PD도 다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때 그 피해자는 고 김병량 씨죠. 성남시장. 네. 김병량 씨는 이제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게 정인이 별로 안 필요한 거의 없어요. 따라서 이제 증거도 확실하고 이 재판은 이제 공판 몇 번 하면 끝나는 이런 이제 간단하고 확실한 오죽하면 유창훈이가 범죄가 소명됐다고 한 이런 사건 아닙니까? 네. 여기에 병합만 되면 저는 빨리 결론이 나온다. 병합만 돼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이 아까 말씀 중에 그 6개월 구속이 연장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 증거인멸 우려를 재판부에서 크게 봤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화영이가 이번에 이제 그 세 번째 구속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1년 6개월 될 겁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쌍방울의 법인카드 뇌물 있잖아요. 네. 요걸로 이제 구속이 됐죠. 네네.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대북 송금의 외환관리법 있잖아요. 네네. 외환관리법으로 이제 6개월을 연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만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뭐냐? 4월 달에 추가 기소된 게 있어요. 4월 달에. 뭐냐면 쌍방울이 박용철 부회장한테 네. 모든 증거를 인멸해라. 컴퓨터도 없애고 뭐 이게 자료들 있잖아요. 네. 증거인멸을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중요한 게 자기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사건이지만 남한테 그걸 시키면 그거는 이제 새로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따라서 이제 증거인멸 교사는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화영이가 쌍방울의 박용철 부회장한테 증거를 인멸해라. 네. 이 교사로 4월 달에 추가 기소된 게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영장 연장 여부를 심리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알겠어요. 저도 이제 네. 그게 재판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네네. 이분이 어제 심리해 가지고 발부했는데 지금 이게 이화영 측에서는 막 엄청나게 반발해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상 1년 6개월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밖에 더 있냐? 이놈이 말이 됩니까? 박근혜는 그럼 1년 6개월 되고 자기는 하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박 대통령이 억울하지. 박 대통령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1년 6개월 연장됐고 자기는 증거인멸부터 모든 범죄가 추가됐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반발로 봐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저 다른 주제. 여기서 이제 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요. 네. 이화영이가 6개월 연장된 게 저는 쌍방울의 영장 재청구 있잖아요. 이재명. 여기에 아주 중요하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쌍방울은 추가 수사를 해야 돼요. 사법방에. 네. 거기에 이제 추가 수사가 이화영의 부인하고요. 그다음에 이화영의 40년 친구 이우일이하고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 그다음에 천준호 비서실장이거든요. 이자들이 이제 그 사법방에 증거인멸했잖아요. 그게 이제 인정되고 이화영이가 놓아버리면 또 말 맞추거든요. 따라서 네. 이화영 영장 저는 연장이 된 게 이재명의 영장 쌍방울 재청구.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더 추가할 거예요. 네네. 하나는 이제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게 특별수사팀이 구성됐잖아요. 네네. 차장 이정섭 차장 특별수사팀 법인카드.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한 것도 수원지검에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수원지검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그다음에 배소연의 법인카드, 그다음에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금 네. 이 세 가지로 묶어서 영장을 수원법원에 청구하면 이제까지 수원지법에 영장 담당 판사가 2명이에요. 네. 영장 발부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위해 다시 한번 수원에서 승부를 쌍방울로 봐야 된다. 세계 목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화영의 6개월 구속 연장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다. 네, 알겠어요. 오늘 제가 정치 얘기를 좀 길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럼 3번 빼버리죠. 네, 3번 빼죠. 예. 조금 전에 그 저희가
그 방송 중에 그 이철규 사무총장 사퇴, 그리고 박성민 사무부총장의 사퇴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는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 사퇴하니까 박대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들 전원 사퇴. 임명직이라는 게 정책위의장도 있고 대변인들도 임명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원 다 사퇴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우리 서정욱 변호사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임명직이 전부 다 이게 임명직 아닙니까? 김기현도 이게 임명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김기현 찍어서 임명했지. 뭐 김기현이가 인기가 있어가 자발적으로 대표된 겁니까? 예, 형식적 선출직이라고 합시다. 제가 보기에 다 대통령실에서 이게 지명한 사람들이 뭐 대표되고 예. 최고위원되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니 임명직은 최고위 사퇴하고 그러면 이 선출된 뭐 조수진, 김재원입니까? 지금 징계 중에 있고, 예. 그다음에 김병민, 예. 뭐 장해찬, 예. 이 사람들에게 다 남아서 지도부하고, 그렇죠. 너 임명직만 사퇴라. 지금 상황이 이게 그렇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 어차피 다 지도부가 저는 대통령에서 점 찍어서 그때 네.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 찍고 이래가지고 이게 지도부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준 지도부 아닙니까? 네네. 이게 무슨 이거 진짜 이게 이러면요. 네. 우리가 선거 패배하더라도요. 네. 패배가 보약이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잘 패하면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오히려 이제 대책을 잘 만들면 네네. 오히려 이제 그 전화위복이 되는 네. 이걸 이제 제갈공명이 말한 선패자 불망 잘 패한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네네. 근데 패했는데 이걸 뭐 대책이라고 임명직만 다 총 이러면요. 지금 이게 걷잡을 없이 심각해집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아주 이거 잘못된 지금 이게 방향이네요. 그래. 그러면 우리 서정욱 변호사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떤 겁니까? 네, 국민의힘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뭐 제가 여기 박사님이 대안을 제시해야지. 제가 여기 쉽게 뭐 할 부분은 아닌데요. 예, 예. 뭐 제가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저는 제 소박한 생각입니다. 그러세요. 예. 일개 평론가로서. 그리고 저랑 통화 좀 토론 좀 해보시면 되죠. 예. 예. 소박한 생각인데. 예. 지금 이제 그 김기현의 그 책임이 일단 뭔지부터 저는 분명히 알아야 본인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물론 이제 김기현으로서는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김태호를 사면시킨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마 공천해라는 것도 대통령실 압박 있었을 거예요. 뭐 사면을 했으니까 그런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솔직히 말하면 이게 김기현이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을 이게 시키는 대로 내가 다른 것뿐인데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느냐. 네. 이렇게 억울한 심정이 본인에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돼요. 네. 하나는요. 그렇게 다 다른 게 책임이죠. 다 다른 게. 아니 대통령실에서 지시해도 뭐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이렇게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의 출장소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게 다른 게 첫째 책임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게 판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많이 키운 게 있어요. 불필요하게. 네, 예. 아주 이게 선거판을 키워버린 거죠. 이 잘못도 이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걸 떠나서는 결과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막스 베버가 말한 결과 책임이에요. 아니 뭐 그래. 다 김기현이 자기가 알고 대통령실 했다 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보고 책임지고 물러날 수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그렇잖아요. 대통령 빼고 저는 다 바꾸라고 어제 방송했어요. 대통령은 바꿀 수 없어요. 네네. 대통령 빼고 총리든 비서실장이든 당대표든 누구든 교체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네. 따라서는 결과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치인이라면 다 과정을 떠나서라도 물론 과정도 잘못이 있지만 네네.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로 어차피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선거는 어렵다. 그 점에서는 이게 그 뭐 김기현 대표 체제는 이제 종식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 어제까지는 뭐 버티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이제 냈는데 오늘 아침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중으로 김기현 체제의 총사퇴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이미 이제 정치권에서는 지금 댓글창에도 보면 그 김기현 체제 사태를 전제로 비대위 구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 구성을 할 경우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누구냐가 핵심 아니에요? 근데 저희 댓글창에는 김한길이가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좀 식상하긴 하지만 계속 뭐만 비대위 식상하긴 하지만 근데 비상 상황이니까 비대위가 또 없을 수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계속 비상 상황이니까.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예요. 근데 뭐 이름이 뭐 혁신이든 쇄신이든 뭐 비대위든 또는 이게 조기 선대위든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봐요. 어차피 이게 김기현 체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이게 대한 지도 체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기 선대이든 비대위든 혁신이든 뭐 이러면 이제 어떻게 짓느냐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인물이죠. 지금 이렇게 윤 대통령 혼자 다 치를 수는 없으니 어차피 이게 당의 간판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 인물 중에서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하고 좀 대등하게 맞짱 뜰 수 있는 이 정도 인물이라야 이게 좀 먹힙니다. 대통령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근데 이게 대통령 앞에 가서 예 뭐 이런 예스맨 있잖아. 그게 김한길 아닙니까? 아니 김한길이가 제가 보기 대통령하고 친한 거 인정합니다. 친한 거 인정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김한길이가 일단 자유우파는 맞습니까? 그건 맞나요? 제가 아는 이게 김한길은 계속 민주당 쪽에서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언제 어떻게 기순했는지 기순하면 이게 뭐 이게 기자회견도 해 그게 모르겠어요. 전향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일단 이게 자유우파인지도 모르겠지만 김한길이가 과연 이게 예스맨 벗어나서 이게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자유우파 정통 보수 세력까지 끌어안을 만한 그런 이게 전투 투쟁 경력이나 그런 게 리더십 정치 경력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이게 김기현에서 김한길로 바뀌면요. 더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더 저는 이게 위험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차기 비대위원장 논의로 가니까 댓글창이 뭐 엄청 뜨거워졌네요. 그리고 김한길 얘기가 나오니까 차라리 최명길이 낫다는 의견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치가 이렇게 희화화되면 안 되는데 저는 김한길 비대위원장 체제는 이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뭐 중도파 등등 부동층 생각해서 김한길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부동층 10표 잡으려다가 고정지지층 100표 도망갑니다. 정말 폭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수십석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게 정치권에서 제가 보면 아주 착각하기 쉬운 대목이 어디냐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치 정당판에서는 김대중 당은 뭐 막대기만 꽂아도 호남은 자기네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영남편은 뭐 지긋들이 어디 가겠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찍어줄 거야 라고 하는 착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당했던 거가 김영삼 때 JP 자민련입니다. 그때 대구 경북이 전부 다 자민련이 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소수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김기현 비대위 김기현 퇴진은 사실 우리 국민적 공론, 자유파의 공론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갈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공천이나 선거를 다 지휘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비대위 한 두어 달 한 다음에 다시 가라 그러고서 또 선대위 구성하고 공관위 구성하고 지금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유파 전체의 그 공론을 수렴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중도 부동층도 공략할 수 있는 전략가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근거로 김한길이라는 이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전략의 기본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김한길하고 이제 그 권영세 이런 데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네네. 저는 그것도 권영세도 좀 그래요. 네네. 결국 이제 대통령하고 친분이거든요. 네네. 장관하다가 이제 놓은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이게 그리고 쇄신이 안 돼요. 좀 아쉬운 얘기지만 장관할 때 좋은 평가를 별로 못 받았어요. 마지막에 코인도 뭐 투자기 놓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제가 이제 구체적 이름을 뭐 거론 좀 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더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등하게 쓴소리하면서 할 말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을 걸고 제대로 쓴소리할 수 있는 아니 윤 대통령 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100%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저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윤 대통령한테도 좀 쓴소리할 거 많이 적어왔어요. 그래요?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권영세나 김한길이 이런 게 예스맨들로는 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쇄신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준비해 갖고 오신 말씀을 쭉 다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요. 솔직히 저희 뭐 김기현은 대표니까 이제 물러나라고 하지만 솔직히 뭐 김기현 보고 찍을 사람도 없고 김기현 보고 안 찍을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존재감이 없다는 말은 뭐 책임도 없는데 그게 자기 책임이에요. 당대표가 존재감 없는 게 그게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어요. 존재감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요. 이번 선거든 다음 총선이든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따라서 총선이고 보선 그거 보고 찍지. 누가 이게 김기현 보고 찍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저 윤 대통령한테요. 쓴소리를 이렇게 두 가지만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쓴소리 하려면 항상 칭찬부터 해야 돼요. 그래 듣는 사람도 윤 대통령이 이제 저는 큰 방향이 옳다 봐요. 큰 정책 방향에 뭐 예를 들어 안보에서 한미일 동맹이나 경제에서 이제 건전 재정이나 원전 생태계 복원 있잖아요. 이런 거 잘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개혁 카르텔들 협파하고 교육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우리가 건폭 우리 그 건설업계 조폭 양아치들 있잖아요. 때려잡고 상당히 그 큰 방향에서 정책은 잘 잡았다 봐요. 윤 대통령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소통. 이 정책을 잘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런 거 하려면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점에서 저는 초심을 잃었다고 봐요. 초심을. 제가 두 가지만 건의하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제 왜 기자회견이나 도어 스태핑이나 이거 안 합니까? 이제 재개해야 돼요. 왜 기자회견 안 합니까? 저희가 문재인 때 불통했다, 기자회견 했다 수없이 비판했잖아요. 그랬죠. 아니 기자회견이 뭐가 무섭습니까? 이제 그때 MBC 기자 난동 때문에 뭐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됐지만 저는 완전히 중단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왜 당당하게 못하느냐 말이에요. 쓴소리도 듣고 뭐 욕 듣더라도 도어 스태핑이든 기자회견이든 이걸 최대한 자조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과정 이걸 언제부터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기자회견한 게 기억이 안 나요. 도어 스태핑도 중단이 오래됐잖아요. 그럼 여기 소통하겠다는 초심 어디 갔냐 말이야. 뭐 때문에 뭐가 겁나서 안 합니까? 이걸 여기 저는 첫째 선선히 말씀드리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MBC 기자 작전이 통한 것 같으네. 그러니까요. 그 슬리퍼 신고 난동 그 좌파들이 도어스태핑을 굉장히 자기들이 부담스러워했어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과 저렇게 뭐 실수가 있더라도 국민과 계속 소통하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건의하면 첫째 기자회견이나 도어스태핑 소통을 해라. 두 번째 소통 중에 사람을 안 만나요. 오세훈 시장 그 바로 옆집으로 이사 갔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한 번도 밥 안 먹자고 연락이 없대요. 옆집에 있어 오면 아니 바로 다른 사람도 옆집에 있어 오면 야 우리 밥이나 먹자. 예. 제가 이게 팩트가 오류가 있어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취재한 이야기예요. 네네. 오세훈 시장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한담도에 같이 있으면서 네. 식사 한번 했느냐? 했다면 제가 이거 방송을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아하, 예. 소통했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머리만 그래도 이게 대권 후보입니다. 과연 이게 둘이 식사했는지 이전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 안 했다고 봐요. 예, 예. 안 했다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 나경원 대표, 왜 이런 분들 한 번도 이게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안 합니까? 예. 제가 이게 윤 대통령한테 건의합니다. 이재명이 이준석이 빼고 다 만나라. 이준석이 빼고 다 만나라. 예, 예. 이재명이 만나면 안 돼. 그는 게 범죄자이기 때문에 척결 대상이지. 네네. 이준석이도 내부 총질하는 이자는 아니야. 아하. 이자는 이게 완전히 윤석열 실패를 바라니까. 네. 아니 안철수나 나경원이나 홍준표나 오세훈이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에 실패하면 본인들의 미래도 없어요. 이 네. 우리 동지입니다. 네. 아니 정치라는 게 적하고 동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준석이하고 이재명이 두 명은 적이에요. 근데 나머지 동지인데 왜 안 만나느냐고. 여기 유승민이도 있대. 아니 물론 그거는 이준석의 쫄병이니까. 유승민은 이준석의 쫄병으로 보면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 이준석 꽈라 보면 되죠. 예. 자 그리고 또 만날 사람 중에요. 예. 저는 답답한 게 네. 혹시 이게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고성국 박사님 네. 또는 이제 그 따따붙다 뭐 배성이나 민영삼 네. 그다음에 성창경 네. 또는 이제 뭐 이봉규 이런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 왜 안 만납니까? 그래. 제가 만났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아니 이 동지들입니다. 정말 예. 윤석열 정권 교체나 1등 공식이고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 왜 안 만납니까? 더 탐사나 이런 걸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적과 동지 구별 이런 분들 만나서 지금 여론의 최일선에 있는 분 아니에요. 네. 내가 이제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 주라. 뭐가 잘못했고 뭐가 잘했는 거 들어보려면 이런 분들 만나야죠. 네. 왜 사람을 안 만나느냐 말이에요. 꼭 뭐 보면 진짜 이게 뭐 쓴소리 잘하고 귀에 달콤한 소리하고 이런 사람만 만납니까? 아니면 누가 아예 안 만납니까? 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런 우리 다양한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이게 쓴소리 듣는 이런 게 좀 경청하는 이 두 가지는 꼭 제가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어요. 더 건의할 거 있어요? 더 하세요. 괜찮아. 아니, 큰 방향이 맞으니 예, 예. 이렇게 소통 디테일이 이게 예. 심각한 문제다. 예. 지금 불통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는 거예요. 불통 이미지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많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근데 네. 본격 이제 1인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역사 제가 꿈이었다 했잖아요. 그래요. 그걸 이제 일부를 올렸습니다. TV는 멸콩 TV라고요. 멸치와 콩나물 TV가 줄이면 멸콩. 근데 TV인데 거기에 그 서정욱의 법필 소세. 법률가의 붓으로 세상을 밝힌다. 이게 법필 소세거든요. 네네. 제가 오랫동안 이게 책도 쓰고 공부하다가 일부를 저번 주에 유경수 여사편 있잖아요. 좀 이게 제 혼자 합니다. 예. 혼자 진행해요. 아하. 역사탄거는 예. 유경수 여사편을 일부를 그저께 올렸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 인물 한 분, 세계 인물 한 분, 또 한국 인물 한 분 이게 매주 한 분씩 올라갑니다. 네네.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세계 인물로서 사마천 역사의 조물주 네. 그분이 그 사필 소세 제가 법필 소세 그러니까 사마천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또 3부는 백선엽 장군 있잖아요. 우리 또 한국 인물로 올리고요. 또 4부는 외국 인물 이렇게 한 200분 정도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예. 이제 저는 진짜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지 순수한 모임이니까 그 물론 이제 멸콩 TV는 영리가 있을 거예요. 그 시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 법필 소세는 순수 공부 모임입니다. 좀 이제 많이 봐주시고 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멸콩 TV 안에 제 코너가 있는 거예요. 법필 소세. 서정욱의 법필 서정욱의 소세. 법필 소세. 근데 이제 서정욱의 법필 소세는 이제 녹화죠. 녹화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했죠. 이제 많이 봐주시는데 근데 그걸 많이 봐주시려면 멸콩 TV 구독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서정욱의 법필 소세만 구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죠. 멸콩 TV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멸콩 TV도 서정욱 변호사가 고정으로 하는 TV인 만큼 더 다른 패널들이나 다른 진행자들도 우리 자유파의 훌륭한 분들이 하실 거라고 보고 멸콩 TV도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 박사님 100만 돌파할 때 저희도 이제 이거 10만 해야 안 되겠습니까? 10분으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멸콩 TV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 예. 자, 오늘 이게 막 목소리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거 에노 파워킹.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젤이에요, 젤. 젤로 돼 있는데 이거 파워 충전시키는 겁니다. 하나 드시고 가세요. 저도 하나 먹을게요. 쭉 짜서 먹는 거예요. 맛있죠? 예. 이게요. 그 아미노산이 고단백 아미노산이 제일 많이 있는 게 이 귀뚜라미래요. 예, 쌍별 귀뚜라미. 그거하고 홍삼하고 그런 좋은 성분으로 해서 이렇게 제일 만들었어요. 예, 맛있죠?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 문경 오미자는 공급이 안 딸려 가지고 안 된다 그러더요. 예, 문경 오미자는 판매에 도움이 될까 하더니 아니 이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철이 지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문경 오미자 하시고 우리 에노 파워킹은 장석원 아미고님이 지금 공급하고 계신데 이 에노 파워킹 있잖아요. 이거 시중가가 60만 원대예요. 큰 박스가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미고 회원한테는 10만 원대. 그렇습니다. 예, 10만 원대. 예, 이거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아주 기가 좋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서정욱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